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주 우리 공부했던 거 요거 평가 시험 있는데 시험 문제 어차피 안 보기로 했으니까 대신 한번 복습하고 가자. 어차피 복습이 필요하니까 집에서 공부해 하셨으면 대답 잘할 거고 안 해왔으면 꿀 먹은 버거리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죠.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무엇과 무엇 또는 뭐가 있으면 건축물이란다.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중 지붕과, 지붕이 꼭 써야 돼. 앞에 지붕자가 들어가야 돼.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뭐라 부른다? 건축물이란다. 그것만 있냐? 아니, 지하나 고가에서는 따로 용도로 따지죠.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거로 쓰면 뭐라 부른다? 건축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컨테를 이용한 무엇을 지었는데 컨테를 이용한 간이 창고로서 어디 안에 있어야 되고 공장 안에 있으면서 이동이 쉬운 것. 이거는 뭐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원래 몇 가지가 있었죠? 크게 5가지. 하나씩 다 외워야 돼. 첫 번째 뭐였었죠?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선로 부지 안에 있는 4가지 시설. 첫째, 운전 보안시설. 두 번째,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세 번째, 세 글자, 플랫폼. 네 번째, 급탄 구비시설. 암기해야 돼. 그리고 크게 세 번째, 뭐 있었죠? 우리말로 톨게이트, 영어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우리말로 톨게이트. 그것도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5번째, 아까 4번째는 했어. 컨테를 이용한 간이 창고는 했었잖아요. 그죠? 그럼 5번째, 수문조작실. 하천법에 따른 수문조작실. 있었죠? 하천구역 내에 있는 수문조작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공작물 중에서 건축법상 무슨 대상? 신고 대상인 게 있어. 공작물 중에 무슨 신고? 머리점만 갖고 해보자. 옹병이나 담장으로서 2m 넘는 거. 옹담이.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처음부터 광고를 사라. 장기첨, 광고사, 장시탑, 기념탑, 첨탑. 그 다음에 광고탑, 광고판으로서 4m 넘는 것. 그 다음에 태양 오솔레메오, 태양 설비로서 5m 넘는 것. 태양 오솔레메오, 태양 설비로서 5m 넘는 것. 그 다음에 굴뚝 위에서 누가? 꼴통이 뭐 떤다? 육갑 떤다. 그랬었죠? 굴뚝 위에서 꼴통이 육갑 떤다. 골프 연습장, 통신유철소 6m 넘는 거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고팔기. 뭐죠? 세로로 쓰래서 고팔기. 고가수주로서 8m 넘는 거. 기계식 주차장으로서 8m 이하인 거. 이거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법상 신고 대상인 공작물. 이거라 그랬죠? 그게 3번하고 4번이죠. 근데 4번하고 5번에 그 내용이 들어있고. 6번. 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몇 층 이상?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층 이상 또는 높이가 120m 이상. 초고층 건축물 높이가 일단 층수가 50층 이상. 층수는 50층 이상. 높이는 200m 이상 되면 초고층 건축물. 그럼 준초고층은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걸 말한다. 이랬었죠?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거. 아직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책 보면서 우리 이 그리고법 이런 거 보면서 해도 돼요. 어차피 복습이니까. 애우신 사람은 애운 대로 정리하고 못 외웠으면 책을 보면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하고. 그러면 고층 건축물 속에는 2가지가 있다. 뭐뭐 있다? 고층 건축물을 둘로 나눠라. 뭐뭐로 나눈다?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 둘을 합해서 뭐라 부른다? 고층 건축물이 한다. 그죠? 30층 이상이면 다 고층이잖아. 그죠? 그럼 50층 이상도 뭐에 들어가? 고층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준초고층도 고층이고 초고층도 고층이고 이렇게 개념 정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층을 준초고층과 초고층 둘로 구분한다. 요거 그렇게 정리하라 그랬죠? 자, 건축물은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뭐 있었죠? 다중이용 건축물. 원래 몇 층 이상이면 무조건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다중이용 건축물. 그럼 16층이 안 되는 것 중에서는 두 가지를 갖춰야 돼. 첫째, 바닥 면적의 합계는 얼마일 것? 5,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용도는 6가지 중에 하나로 쓰고 있을 것. 6가지 뭐죠? 판문점에 가면 무슨 종 있다 그랬어? 판문점에 판문종 있다 그랬죠? 여관 들어가려면 여관종이 있다 그랬잖아. 판문종, 여관종. 그때 문화 및 집회시설 속에 뭐는 들어가지 않는다? 바로 속에 있는 거. 뭐하고 뭐는 빠진다?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제외된다. 원래 문화 및 집회시설에 동물원 식물원이 있는데 그거는 비록 바닥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된다 하더라도 뭐에 속하지 않는다? 그건 다중이용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뭐하고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 이렇게 돼 있죠? 항상 뭘 조심하라 그랬죠? 괄호 속에 있는 것들이 꼭 시험 문제 나거든. 그래서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판문종, 여관종 할 때 관자가 뭐죠? 관광 휴게시설이죠? 아니야? 관광 휴게시설로 시험 문제 냈다. 틀렸다 그랬죠? 관광 숙박시설이지 관광 휴게시설이 아니다. 그래서 머리자만 외워뒀다고 푸는 거 아니라 그랬어. 그때 글자 하나하나가 뭔지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죠? 주요구주부가 있었죠. 건축물의 주요구주부 몇 가지가 있다? 6가지. 머리자만 따서 바지, 보내, 주기. 바지, 보내, 주기. 저 튀르키예에다가 뭐 보내줘야 돼? 바지 보내줘야 되죠? 예, 튀르키에다가 우리가 바지 보내주자. 바지 보내주기. 이렇게 해서 이때 바가 뭐죠? 바닥. 그 다음에 바지. 지붕, 지붕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붕틀. 바지 보. 그죠? 그죠? 보는 보야 그냥. 그 다음에 바지 보내. 내력벽. 그 다음에 바지 보내 주계단. 기둥. 근데 여기에 주요구부지에 속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최하층 바닥에서 5개 계단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저 건물 꼭대기를 올려다 보니까 뭐가 보이죠? 작은 포 사이로 차양이 보인다. 그렇게 보세요. 최하층 바닥에서 5개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다 봤어. 그랬더니 작은 포 사이로 뭐가 보인다고? 차양이 보인다. 그래서 어떻게 온다? 첫째, 최하층 바닥. 두 번째, 5개 계단. 세 번째, 작은 보. 그 다음에 사이가 뭐죠? 사익기둥이야. 그 다음에 차양. 요거는 주요구주에 속하지 않는다. 그것도 시험 문제다니까. 그것도 다 외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지하층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지하층이란 그 건축물의 바닥이 어디 있어? 지피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에서 지피면까지의 무슨 높이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일 것.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뭐라 부른다? 지하층이라고 한단다. 거기까지. 자, 이제 뭐로 넘어가죠? 이제 건축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건축에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뭐뭐 있었죠?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다시 한번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외우라 그랬어요. 그중에 신축은 또 몇 가지가 있고 3가지. 첫째,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에다가 건물을 새로 지었다. 신축. 없는 대지에다 여기다 건물을 하나 지은 뭐죠? 신축. 기존 건물이 있었어. 근데 전부를 해체하거나 멸실되고 어떻게 졌어? 종전보다 더 크게 졌다. 그것도 신축. 전부를 해체하거나 멸실돼야 돼. 일부만 해체하거나 멸실되고 더 크게 지면 어떻게 되는 거고? 그건 증축이야. 일부만 해체하거나 멸실 더 크게 졌다. 증축. 전부를 해체하거나 멸실 더 크게 졌다. 신축. 그건 신축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만 있는 건축물에다가
부속 건축만 있는 데다가 뭘 졌다? 주된 건물을 졌다. 그 이 주된 건물 짓는 걸 뭐라 부른다? 그거는 신축이라고 한단다. 그것만 신축. 아셨죠? 그 다음에 증축은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증가시켜도 증축이라고 했어. 요 네 가지가 뭐죠? 네 가지가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뭐 순서는 바꿔도 괜찮은데 원래 책에는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넷 중에 하나만 증가시켜도 뭐라 부른다? 증축이란다. 머릿속에 외워야 돼요.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넷 중에 하나만 증가해도 증축. 있었죠? 자, 그거하고 그 다음에 어디 있었죠?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에서 지면 개축. 아니면 종전 건축물이 있던 걸 일부만 해체하고 종전 규모 범위 내에서 다시 져도 그건 개축이죠? 근데 여기서 일부 해체라는 게 얼마큼 일부일까? 일부. 해체가 얼마큼이죠? 일부라는 게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내기보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넷 중에 몇 가지에 들어가야 돼? 하나, 둘, 셋. 요거 세 가지 이상 포함돼야 돼. 네 가지 중에서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은 포함돼야 뭐라 부른다? 그건 개축이라고 한단다. 일부 해체라는 게 얼마큼 일부 해체인지 그 개념 정확하게 숙지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것도 알아야 돼. 왜냐면 대수선하고 개축하고가 헷갈려요. 대수선도 크게 고친다잖아. 개축은 뭐죠? 고쳐 짓는다. 고쳐 짓는다. 크게 수선한다. 그게 비슷비슷하다니까? 어디까지가 크게 수선한 거고 어디부터가 고쳐 짓는 건지. 그럼 개축은 뭐에 속하고? 건축이고 대수선은 수선 쪽이잖아. 그럼 수선이 큰 거야? 건축이 큰 거야? 건축이 큰 거죠. 그러니까 대수선보다 개축이 더 큰 거야.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경계선이 어디라는 걸 정확히 숙지하셔야 돼요. 나중에 시험 문제 그걸 비교해내버리면 비슷비슷해. 뭐 이게 저거 같고 저게 이거 같고 그래. 그래서 대수선하고 개축은 개념 정의가 다르다. 개축이 되려면 일부만 해체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내에서 질 때 일부 해체라는 게 얼마큼 말한다?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내기, 보지. 네 중에 네 가지 중에 몇 가지가 들어가야 돼?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을 해체해야 일부 해체라고 표현하고 그러고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에서 다시 지면 그건 개축. 반면에 뭐 있었죠? 재축. 이게 복잡하죠. 먼저 재축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돼? 천재재배나 재등보다 멸실되고 이거는 해체라고 하면 안 돼. 천재재배나 재등으로 일단 멸실되고 어떻게 졌어요? 첫째, 뭐는 종전규모 이하야 돼? 무조건 이거는 크면 안 돼. 무조건 종전규모 이하야 돼. 뭐가? 연면적의 합계는 항상 종전규모 이하야 되고 그죠? 두 번째, 그러면 동수나 층수나 높이도 모두 다 종전규모 이하라면 그럼 뭐가 된다? 재축. 동수, 층수, 높이도 다 종전규모 이하면 당연히 뭐다? 재축. 그러니까 연면적의 합계도 종전규모 이하고 동수나 층수나 높이도 다 종전규모 이하라면 뭐라 부른다? 이거는 재축이라 하자. 그런데 예외가 있죠. 연면적의 합계는 무조건 종전규모 이하인데 동수나 층수나 높이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이 셋 중에 어느 하나가 동수든 층수든 높이든 셋 중에 어느 하나가 뭐한다? 종전 규모를 뭐해도 초과해도 그래도 뭐라 본다? 재축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만 종전 규모 초과한다고 지멋대로 초과해도 돼? 안 돼. 현행 건축 법령이나 조례에 모두 적합한 범위 내에서 현행 건축 법령이나 조례에서 모두 적합한 범위 내에서만 종전 규모를 초과한다면 거기까지도 뭐를 인정해 준다? 재축이라고 인정한다. 아주 중요한 거야. 자, 마지막 이전. 이전은 뭐에 속한다? 건축에 속한다. 이전은 건축의 행위 하나죠? 건축 행위 5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전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 났었죠, 작년에. 이전은 건축에 속한다. 맞아요. 그런데 이전이 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을 갖춰라. 첫째,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지 보내주기 해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줬다? 같은 대지 안에서 이동한다. 그럼 뭐라 부른다? 이전이라고 한다. 그것도 건축에 속한다. 아셨죠? 예, 여기까지가 우리 딱 이제 건축과 관련된 것들. 근데 뭐가 있었죠? 대수선.
자, 이제 대수선에 몇 가지가 있다? 8가지. 뭐뭐 있었죠? 내, 기, 보, 지, 주, 방, 경, 마. 외우셔야 돼. 다시 한번. 내, 기, 보, 지, 주, 방, 경, 마. 보습해왔는지 안 해왔는지 얼굴 보면 금방 알아. 하여튼 좀 공부 좀 하셔요. 이거 공법은 수업만 들어가지고 절대 따라올 수 있는 과목 아니야. 백날 수업 들어봤자 지가 복습 안 하면 뭔다? 내게 될 수가 없는 과목이야. 왜? 영어 공부하는데 영어 단어 안 외우고선 공부가 됩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수업 들어도 영어 단어 안 하면 못하는 거야. 똑같아요. 여기는 용어들 하나하나가 다 이게 용어야.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암기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내려뼈, 기둥부 이런 거 뭐 가지고선 살아본 적 있어요? 없잖아. 그죠? 집에서 설거지하기 바빴지. 언제 여기 와서 뭐 건물 짓는 거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야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용어 하나를 다 외우셔야 돼. 방법이 없어요. 아셨죠? 자, 그럼 뭐뭐? 내, 기, 보, 지, 주, 방, 경, 마 외워놓고 자, 내가 뭐죠? 내려뼈. 기가 뭐죠? 기둥, 보, 그 다음에 지, 지붕틀, 내기, 보지, 주, 주계단 2가지 더 있는데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그래서 피난계단은 방화벽이 하나 있는 계단. 특별피난계단은 방화벽이 2개 있는 거. 방화문이 2개 있는 거. 열고 나가야 밖에 계단이 있으면 방화문 2개 열고 밖에 나갔죠? 그때 옆 밖에 있는 계단이 있죠? 여기 밑에 밖에 있는 계단. 저 계단을 뭐라 부른다? 특별피난계단. 방화문이 하나 있으면 그냥 피난계단. 방화문이 2개 있으면 특별피난계단. 방화문이 아예 없으면 그냥 주계단. 그냥 계단이야. 그래서 됐다. 원래 주계단 속에 피난계단, 특별편에 같이 들어있는 거야. 다 주계단이야. 근데 주계단인데 그 중에 방화문이 있으면 밖에 있는 하나 있으면 그냥 주계단 중에서 피난계단. 방화문이 2개 있다. 주계단 중에서 특히 특별피난계단. 이렇게 하는 거지. 별개의 개념 아니야. 그러니까 주계단 속에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하나로 본다. 그 다음에 주, 내기, 보지. 내기 뭐지? 방. 방은 뭐죠? 방화벽 또는 방화구역의 바닥 또는 벽. 방화벽이나 방화구역에 바닥 또는 벽을 어는 것들 곧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기 뭐지? 주방 경계벽. 무슨 주택만 경계벽? 아파트하고 연립이죠? 아파트 연립 아니야? 그 무슨 주택? 다가구하고 다세대 주택만. 다가구 주택, 다세대에 세대와 세대, 가구와 가구를 나누는 걸 경계벽. 니들 집과 우리 집을 구분하는 벽, 무슨 벽? 경계벽. 무슨 주택만?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경계벽을 뭐 하는 거?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면 그것도 대수원이었었죠? 마지막 외벽에 저기다 외벽에 붙이는 뭐가 있었죠? 마감재료. 외벽에 부착되는 바로 마감재료 있어요. 이 마감재료. 이런 것들이 8가지죠? 요거 뭐 하는 거?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이렇게 돼야 돼. 그럼 내력벽을 뭐 하는 게 대수선이죠? 증설, 해체하는 건 대수선이죠. 그럼 수선, 변경은 얼마큼 할 때만? 그 벽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할 때만 대수선. 그렇죠? 그래서 내력벽은 하나라도 증설하거나 하나라도 더 올리거나 하나라도 더 뜯어냈다. 하나라도 증설, 하나라도 해체했다. 대수선. 다만 수선 변경은 그 내력벽 벽면적을 얼마큼?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할 때만 대수선. 그렇죠? 개념 정리를 정확해야 돼. 그러니까 증설, 해체는 한 개만 해도 대수선이고 그럼 면적이라는 개념이 아니야. 숫자로 쉬는 거야. 하나라도 증설, 하나라도 해체했다. 대수선. 반면에 수선 변경은 면적 갖고 나죠. 그 벽면적을 얼마큼 했다? 30조 이상 수선 변경할 때. 그때는 대수선. 자, 기둥하고 부하고 지붕틀은 셋 다 공통점. 셋 다 공통점. 증설 해체하고 또 하나 3개 이상 수선 변경. 이게 대수선이죠? 그럼 증설 해체하는 건 대수선이니까 하나라도 증설하거나 하나만 해체해도 대수선. 그 다음에 수선 변경은 몇 개 이상 할 때만? 3개 이상 할 때만 대수선. 이렇게 했었죠? 증설, 해체, 수선, 변경 했을 때 요 증설, 해체하고 수선, 변경이 요게 숫자가 달라요.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 따라서 기둥, 보, 지붕틀은 하나라도 증설, 해체하거나 증설, 해체하면 뭐가 된다? 대수선이고 수선, 변경은 3개 이상 수선, 변경할 때만 그것만 대수선이다. 아셨죠? 그거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방화벽, 방화구역 위한 바닥 또는 벽은 어떻게 돼 있죠?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
그때는 세 개란 말이 안 들어가. 그래서 증설 해체도 대수선. 그냥 조금만 수선 변경해도 대수선. 이렇게 돼 있죠. 반면에 또 하나 뭐 있었죠? 내기부지 주방, 방, 경. 다가구 주택과 대수가 경계벽이 있었죠? 이것도 어떻게 돼? 증설 해체하나 수선 변경하는 거. 그때도 세 개란 말 없어. 증설 해체하나 수선 변경하는 거. 그것도 다 대수선. 자, 그 다음에 경마. 마감 재료는 어떻게 되죠? 증설 해체하면 대수선. 수선 변경은 30세부터 이상 수선 변경할 때만 대수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8가지를 정확하게 하나씩 다 구분해야지만 되지. 그냥 어리뭉실하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공법에서 건축법의 제일 어려움이 뭐냐면 건축법은 무덕으로 외워야 되는 것들이 꽤나 돼. 이거 하나만 외워서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맨 앞에 나오는 하나만 외우자. 내력벽 하나만 외우자. 문제 풀어. 어린 팩도 없습니다. 어디까지 나와? 내기, 보지, 주방, 경마 8가지가 다 나는데 그러니까 그중에 첫 번째 거 4자만 외우자? 안 된다니까. 뭐 앞에 있는 거 한두 개만 외워서 풀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더기로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건축법은 무더기 그거 다 정리하셔야 돼. 안 했다가는 어차피 문제 접근 절대 못한다. 옛날에는 앞에 있는 한두 개만 났었어. 요새는 아니야. 중간에도 내고 뒤에도 내고 맨 끝에도 내고 이런 식으로 섞어내거든. 그러니까 외워야 될 것들은 암기해야 되지. 그냥 한두 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자, 일단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죠? 대수선까지 끝나고 그럼 이제 용도 변경 이제 건너뛰고 뭐가 나오죠? 사전결정, 주택의 건설로 들어가죠. 그럼 주택을 건설하자.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했죠? 사전결정 신청이라고 있었죠. 그때 사전결정을 통지받으면 너 거기다 그런 거 줘도 돼? 라고 사전결정 통지받았죠. 그러면 몇 가지 받은 것으로 본다? 4가지 받은 거로 본다. 뭐뭐 받은 거로 본다? 첫째, 산지 전용 허가 받은 거로 본다. 두 번째, 개발행위 허가 받은 거로 본다. 세 번째,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거로 본다. 마지막, 하천 전용 허가 받은 거로 본다. 산지를 개발하여 농지로 만들려면 거기 뭐가 있어야 돼? 하천이 있어야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산지 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 하천 전용 허가 받은 거로 본다. 몇 가지겠다? 4가지 받은 거로 본다. 단 최근에 시험 문제 집중적으로 나는 거 산지전 허가 받은 거로 본다는 건 무슨 지역에서 보전산지에 관해서는 보전산지는 어디서만 산지전 허가 받은 거로 본다? 도시지역에서만. 보전산지에서 내가 어떤 개발행위를 하려고 그래. 근데 여기다가 뭘 받았어? 사전결정 통지 받았어. 너 그 보전산지에다 이런 건물 지어도 돼? 라고 사전결정 통지 받았죠? 그러면 산지전 허가도 받은 거로 본다라는 건 어디서만 인정해 준다? 도시적 안에 있는 보전산지에서만. 그럼 도시적이 아닌 보전산지는 따로 산지전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랬었죠? 도시적에 있는 보전산지에서만 뭐로 본다? 산지전 허가 받은 거로 본다라는 거 조심하라 그랬죠. 자, 그거하고 그 다음 사전결정을 통지받으면 그로부터 또 몇 년 이내에 뭘 신청해야 되죠? 2년 이내에 뭘 신청해야 돼?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돼. 너 거기다 그런 건물 쳐도 돼? 라고 사전결정 통지 받았잖아. 이제 건물 쳐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뭐 들어가야 돼? 허가 신청하라는 얘기야. 건축허가 신청하라는 얘기야. 몇 년 내에 됩니까? 2년 내. 만약에 2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어떤 효과? 사전결정의 효력은 상실돼 버립니다. 아까 4가지 받은 거로 본다 했죠?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빨리빨리 2년 내 건축허가 신청하라 이랬습니다. 또 건축물을 건축허가나 뭐 하려는 자는 누구한테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라. 2가지. 건축하는 거하고 또 하나 대수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자는 누구한테 허가받아라? 원칙적 허가자.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받아라. 그랬었죠? 단, 특별시, 광역시에서 몇 층 이상 되는 건축물을 진려간다?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얼마 된다? 10만 이상. 층수는 21층 이상, 연면적의 합계는 10만 종 이상. 그런 건축물을 진려간다면 누구한테 받을 것?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다. 최소한 그거 외우라 그랬었죠? 예, 거기까지. 그 다음에 시나 또는 군에서 자연환경이나 또는 수지를 부하기 위해서 도시사가 지정 공관 구역에서 어떤 건축물을 진려간다? 규모 3층 이상 되거나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을 그 중에 무슨 건축물? 0, 1, 1, 숙, 위.
수라는 5가지 있었죠?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5가지 일단은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뭐 받고? 승인 받고. 그래서 저랑 자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자 어디서만 도지사가 지정공원 구역에서는 그때 무슨 시설만? 숙박시설하고 의료시설만 도지사한테 사전만 그랬죠? 그러니까 자연환경 수질 보호하고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호하고 둘을 구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해. 두 번째 것. 지금 말은 자연환경 또는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 안에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무슨 용도만? 5가지. 011 숙위라는 요 건축물을 지으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도지사한테 먼저 승인받고 시장 운수가 허가 내줘라.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허가의 제한. 허가는 누가 제한할 수 있죠? 허가나 착공 제한하는 거. 국토교통부 장이 제한하는 게 있었죠. 그럼 국장이 제한할 때는 어떤 사유로만 제한할 수 있다? 2가지. 첫째, 국토 관리를 위하여 특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어떤 경우? 국토 관리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 하나, 주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그때 주무부 장관들의 요청은 몇 가지 사유만? 4가지. 왜요? 4가지? 국방, 문화재 보존, 환경 보존, 국민경제 4가지만이야. 주무부 장관들의 요청에 있을 때도 국장이 허가를 제한할 수 있지만 이때 그 요청은 누구만 제한, 어떤 사유만 요청할 수 있다? 국방, 문화재 보존, 환경 보존, 국민경제라는 4가지 사유로만 주무부 장관들의 요청이 들어오면 제한할 수 있었죠? 자, 이것도 조심하시고. 그때 또 특광도의사도 제한할 수 있었죠? 특광도의사는 무슨 사유로만 제한할 수 있다? 그것도 2가지 이제. 첫째, 지역계획. 또 하나, 도시군계획.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필요하거나 인정할 때 그때만 제한할 수 있더라. 그때 제한한 특광도의사는 자기 위에 있는 국장한테 그 제한한 내용을 뭐 해야 된다? 보고해야 된다. 보고해야 되고 보고받은 누구? 국장. 누가 제한한 게? 특광도의사가 제한한 내용이 너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이 특광도의사 니들 제한한 내용이 너무 심하게 제한했거든. 그 해제라고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국장이 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제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몇 년인데? 2년. 제한 기간 몇 년? 2년. 1년을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원칙 2년, 1년 연장. 이렇게 일단 기억하라 그랬었어요. 자, 이대 하나요. 1년의 범위 내에서만 연장을 제한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더냐면 건축신고로 넘어가자. 건축신고. 그래서 건축신고는 5가지만 외우라고 그랬었는데 5가지 다 외웠나요? 첫째는 바닷면적의 합계가 몇 제부터 이내에서만 증축, 개축, 재축은 원칙적으로 신고사항이다. 바닷면적이 얼마? 85제부터 이내에서만 증축, 개축, 재축은 신고만 해도 좋다. 이게 원칙이었었죠? 두 번째, 저 시골지역 무슨 지역? 관농자. 시골지역 관농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에 오셔서 거기서 규모가 작은 건축물, 규모가 작다는 게 얼마큼이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2가지 조건이야. 연면적이 200m 미만이고 3층 미만이 작은 건축물을 어디다 짓는다? 예, 관농자재에다 짓는다면 그때도 원칙적으로 뭐만으로 할 수 있다? 신고만 해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예, 신고만 해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뭐 있었죠? 대수선. 자, 아까 대수선도 원래는 허가받으라 그랬죠? 건축허가나 대수선 하려면 허가받아라. 근데 대수선 중에서 신고만 할 수 있는 게 있어. 첫째는 어떤 건축물? 작은 건축물. 작은 건축물. 얼마 되는 거? 연면적이 200제부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아까 대수선 몇 가지 있었죠? 8가지. 8가지.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뭘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원래부터 건물의 규모가 작으니까 다 무슨 수선이다? 그 대수선은 신고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작은 건축물의 대수선은 뭘 대수선하든지 다 신고사항. 반면에 2번째는 아니야. 연면적이 200제부터 이상 되거나 또는 3층 이상 된다면 건물이 커졌죠? 그때는 모든 대수선이 다 신고사항이 아니고 몇 가지만? 6가지. 6가지 뭐죠? 내기, 보지, 주방. 그 6가지만
그것도 뭐 하는 것만?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 뭐 하는 대수선? 수선하는 대수선. 그럼 내력병은 얼마큼 수선할 때 대수선이죠? 30cm 이상. 기동보 지붕틀은 3개 이상 수선하고 그런 것들이죠. 그런 대수선은 뭐만으로 할 수 있다? 신고만으로 해야 된다. 대수선은 둘로 나눠져요. 그게 최근에 시험 문제가 집중적으로 납니다. 되게 어렵거든.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더. 연면적이 할게 얼마밖에 안 되는 작은 건축물을 신축하는 건 신고만 하래. 연면적이 하기가 100제곱미터 이하 되는 작은 건축물은 신축할 때 뭐한다? 신고만으로 새로 져도 된다. 이랬었죠? 높이는 몇 미터까지 증축하는 건 신고만으로 할 수 있죠? 증축. 높이 3m 이하까지만. 높이 3m 이하까지는 무슨 상? 그건 신고만으로 할 수 있다. 그랬어? 안 그랬어? 예, 여기까지가 바로 신고만 해도 건축허가 받은 거로 본다. 이런 뜻이야. 자, 문제 다 풀었어. 100점. 맞아? 100점이요? 빵점이요? 100점이요? 빵점이요? 다 푸셨죠? 예, 공부하세요. 예, 여러분들 이거 수업만 들어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과목이 절대 아니라고 묻고 반복적으로 해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반복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됐을까? 아니야. 공부하고 복습한 사람한테는 반복이 엄청난 효과가 있어. 그래, 한 번 더 정리한다. 그죠? 그런데 공부 안 해왔는데 반복하면 알아들어? 역시 못 알아들어. 그냥 지금 한 몇 분 한 거야? 한 40분은 얘기하고 전부 다 시간 낭비한 거야. 그것도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 어떻게 된다? 공부를 해오시고 나서 나하고 같이 복습을 하고 반복을 할 때 내게 되는 거지. 공부를 안 해왔는데 내게 되겠습니까? 역시 남의 거예요. 내 거 되지 않아. 아셨죠? 그러니까 꼭 복습하세요. 그래서 수업 나가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체크할 거니까. 사실 40분 동안 대답도 못하면서 쭈그리고 앉아있으려면 사람 참 그것도 고문이야. 그지? 고문 아니 고문이지 뭐. 그죠? 예,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지난주 거 복습도 안 했는데 자꾸 교수님은 물어보는데 대답은 못하고 입은 다물고 있고 밑에만 내려다보고 있으려니 그거 사람 얼마나 그거 고문스러워. 그죠? 예, 하십시오. 여기 돈 내고 왔잖아. 1, 2만 원 냈어? 엄청난 돈 냈는데. 그죠? 돈하고 또 하나 뭐 있어? 내 인생에서 뭘 지금 여기다가 투자하고 있는 거야? 시간. 그 시간이라는 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 특히 시간 무지하게 많은 것 같지? 웃기지 마. 그 시간 금방 가버려. 아셨죠? 예, 내 나이 먹어봐라.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한 시간에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 그죠? 왜? 뒤질려만 남았거든. 그럼 뒤지기 전에 할 일이 남았어 안 남았어? 아직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해야 되잖아.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가서 느끼지 말고 지금 시간 많을 때 뭐라는 얘기야? 열심히들 하세요. 예, 젊은 친구들한테 특히 말하고 싶어. 아셨죠? 나이 드신 분들도 와셔서 열심히 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공부 안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하여튼 힘내세요.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거 한정 이제 시작한다. 자, 이제 들어가죠. 쉬었어요? 아니야. 오늘 거 조금 앞에 해야 돼. 자, 뭐부터 들어가죠?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 몇 페이지죠? 기본서는 552페이지야. 기본서 몇 페이지? 552페이지. 그 다음에 혹시 요약지 가진 사람은 164페이지. 두 가지야. 그리고문법은 204페이지고. 맞죠? 자, 요 내용. 자, 첫 번째.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무슨 말이냐면 건축물의 대지입니다. 그냥 대지가 아니에요. 원래 대지란 개념은 건축법에서 뭘 보고 대지라고 하죠? 건축법에서 대지. 자, 물어보죠. 건축법상 대지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말한다. OX. 건축법에서의 대지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말한다. OX. O 같죠? 그러면 안 됩니다. 땡.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대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법이 그렇지 않아요. 법에 뭘 했다냐?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간정보법이라고 있었죠? 우리 지적법 배우고 있잖아. 그죠? 지적법. 옛날엔 지적법이라고 그랬어. 지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잖아. 그 공간정보법. 그 법에 가보면 무슨 개념이 나온다? 땅 하나하나를 다 쪼개놨어. 그리고 거기다 지번을 부여했어. 그 지번이 부여된 독립된 땅 하나하나를 뭐라 부른다? 필지를 한다. 안 배웠어? 배웠을 거 아니야. 필지. 그 공간정보법에 가면 그 지번이 부여된 땅 한 땅 하나, 거기 독립된 땅 하나하나, 이걸 뭐라 부른다? 필지. 그럼 우리 건축법에 뭐라고 돼 있더냐? 건축법에서 대지란, 개념적으로 이렇게 해서 대지란 원칙적으로 공간정보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뭐라 부른다? 이걸 대지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필지로 나눈 토지라는 건 그 필지 하나는 전부 다 지목이 되죠? 필지는 전부 다 지목이 되죠? 아니잖아. 그죠? 땅으로 나눠놓고 지목은 또 별개의 개념이죠. 지번만 부여된 게 필지지 그 지번으로 쓰고 있는 필지가 뭐도 있을 수 있어? 전도 있고 답도 있고 과수원도 있고 잡종지도 있고 목장용지도 있고 그죠? 등등등 몇 개가 있어? 28가지를 쓰이거든. 그러니까 필지라는 개념하고 지목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필지에는 그냥 독립된 땅이야 하나하나. 그리고 그걸 뭐로 쓰느냐에 따라서 지목이 부여되죠? 이게 전이다, 답이다, 과수원이다, 잡종지다, 목장용지다 등등 이런 거로 다 부여가 돼서 28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그 필지로 나눈 땅이 꼭 대라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건축물을 짓는 땅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농지가 건축물 짓는 땅입니까? 아니죠. 농사 짓는 땅이지. 그러니까 전답과수원은 건축물 짓는 땅이 아니야. 그죠? 그게 다 뭐다? 그게 필지란 개념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건축법에서는 대지를 뭐라 부른다? 필지로 나눈 토지가 대지랍니다. 그럼 한 필지가 뭘 이루는 거야? 하나의 대지를 이룬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일필지, 일대지, 원치.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 나중에 여러분들 지적법 공부하다 보면 저거 나와요. 일필지, 일대지, 원칙이라고 한단다. 하나의 필지, 하나하나가 뭐다? 그게 다 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공시법 교수님이 강의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필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공법 교수는 요 앞에 앉아가지고 뭐라 하면 된다? 태지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공법 교수가 필지 그러면 공법 교수는 아니 공시법 교수님이 필지 그러면 공법 교수는 옆에 앉아서 뭐라고 한다? 그거 태지 그런 거야. 아니 필지라니까? 그러면 공법 교수 뭐 한다? 아니 대지라니까? 그런 말이야. 필지라는 개념 하나하나가 결국 공법에서는 뭐라 본다? 그걸 대지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필지가 하나의 대지입니다. 이게 원칙이죠. 물론 예외가 있어. 어떤 예외도 있죠? 두 필지 이상의 하나의 대지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다 지적법에 나와요. 두 필지를 합쳐서 하나의 대지를 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한 필지 이상의 일부분만 하나의 대지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예외가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15년 전에 공법에서 나고 그다음부터 나지 않아. 지적법에서 나지 공법에서는 그건 출제하지 않아요. 어쨌든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를 이룬다 했으니까 이 필지는 꼭 건축물 짓는 땅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법에 보면 그냥 대지라고 하지 않고 앞에다 꼭 무슨 말을 쓴다? 건축물의 대지 이렇게 건축법에서는 저렇게 명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지와 도로 이렇게 쓰지 않아. 꼭 대지 앞에다 뭘 붙인다? 건축물의 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축법에서는 모든 대지가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전답과서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건축법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앞에다 꼭 건축물의 대지란 말을 쓰지 그냥 대지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그게 건축법에서 중요한 거지. 아니 건물도 못 짓는 땅이 건축법에서 뭘 중요해? 그죠? 건축법이 뭐 하는 건데? 건축물 건축하는 법인데 그럼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건축할 수 있는 땅만 중요한 거지 건축도 못하는 대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해되죠? 그래서 건축물의 대지라고 표현한다. 그거하고 도라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냥 대지가 아니라 이렇게 건축물을 짓는 대지하고 뭐하고 도로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얘기야. 첫째, 건축물에 있는 대지는 뭐 된다? 안전해야 된다. 예, 안전하다는 게 뭐죠?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 땅이잖아. 그럼 이 땅이 모래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주로 질 수 있죠. 그걸 뭐라죠?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지은 집 이렇게 말하죠. 그럼 뭔다? 붕괴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대지가 안전하지 못하면 뭐한다?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안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될까? 이거는 우리 요약집에도 몇 가지 나오고 기본세도 거기 550회 쭉 나와요. 그래서 저지대에서는 안 된다는 등등등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어떤 때는 옹벽도 설치되고 나오는데 아직은 애우지 않는다. 첫째는 안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 된다? 조경하여야 한다. 대지에다 뭐래? 나무 심으래요. 조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때 조경하는 건 어떤 경우에 조경하죠? 대지 면적이 여기 얼마일까? 요 면적이 여기 조경했잖아. 지금 나무 심었잖아. 그죠? 요 대지 면적이 얼마일 때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대지에는 대지 면적이 얼마?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대지에는 뭐 된다? 나무 심어라. 조경하여야 한다.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부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 건물 지을 때만 건물 안 지면 조경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나대지는 나무 심을 일이 없어. 내버려 둬도 돼. 건축으로 건축할 때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된다. 조경하여야
적용하여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뭐도 있단다? 적용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 사실은 시험 문제가 그게 나는 겁니다. 적용하여야 한다는 200점 이상은 한 번도 시험 문제는 한 적 없고, 이건 그냥 상식이라는 얘기고 그냥 기억하고, 진짜는 200점부터 이상 되는 대지인데 건축물 지으려고 해. 그래도 적용 안 해도 돼. 이게 시험 문제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부터 할까요? 그게 숙제 몇 번? 오늘 1번으로 드릴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숙제 1번은 대지 면적이 얼마인데도 불구하고 200점부터 이상인데도 뭐 할 필요 없다? 적용 안 해도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한번 우리 그림공법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나와요. 자, 어디 갔어? 요게 우리 책 있는 거 보면서 하셔요. 자, 어떤 때는 괜찮죠? 적용 안 해도 되죠? 첫째, 녹지 지역에다가 건축하는 건축물들. 자, 녹지 지역 그랬어요. 그럼 녹지 지역이 어디 있죠? 여기 녹지 지역. 나무들이 주변에 우거져 있는 데가 무슨 지역이야? 녹지 지역이잖아.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은 건물들이 많은 지역. 녹지 지역은 나무들이 많은 지역. 그럼 나무가 몇 그루나 있대? 대지 주위에 100만 그루가 자란대요. 100만 그루, 100만 송이, 100만 송이, 100만 송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저 100만 송이 장미, 그렇지, 100만 그루 나무가 자라고 있대. 그럼 주변에 100만 그루가 있는데, 요 대지에다가, 그림 보세요. 요 대지에다가, 여기 건물 짓잖아, 그죠? 건축물 짓대, 요 대지다, 여기다 적용해야 됩니까? 안 해도 돼. 적용하면 몇 그루 심을까? 제가 볼 때는 잘해, 100그루 심을 거야. 그럼 100만 그루가 있는 지역에다 100그루 심으면 그 100그루 포가 나왔나? 저런 걸 뭐라고 부른다? 한자 속으로 조족지열. 세발의 피, 그죠? 여기 나무들이 우거졌는데 여기다 적용한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괜히 공 들여가지고 100그루 심어봤자 포도 안 나는 거 괜히 헛고생하지 말래. 안 해도 된다. 주변에 이미 나무가 우거져 있으니까. 이게 무슨 지역? 녹지지역. 그럼 녹지지역에서는 중요한 게 건축물의 종류를 묻지 않아. 녹지지역에서는 어떤 건축물을 짓든지 뭐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녹지지역은 어떤 건축물을 짓느냐 관계없어. 녹지지역은 적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어디죠? 관농자 지역. 근데 관농자인데 여기는 뭐라고 됐죠? 자농관 이렇게 써놨어요. 자농관. 나 돌아버립니다. 우리 공법 전체를 통틀어서 순서 바꿔놓은 건 여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드는 자가 지도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뭐가 뭔지 순서가 뭔지도 모르는 새끼가 저 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원래 뭐죠? 도관농자 이렇게 오잖아. 그러니까 관농자잖아. 근데 법조문은 자농관 거꾸로 써놨어. 어쨌든 거꾸로 썼어도 모르고 가도 설마 가면 돼. 그래서 일단 자농관 이렇게 썼지만 관농자라고 애호동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는 게 문제다. 뭘 짓는데 거기다 건축물 질 때도 역시 뭐 한다? 적용할 필요가 없대요. 왜 안 하죠? 관농자 지역은 대지 주위에 나무가 몇 그루나 있어? 1000만 그루가 있어요. 더 많아요. 녹지지역보다도 관농지역 가면 나무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적용할 필요가 역시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는 조심할 게 있어. 그 관농자 지역에 뭐가 지정됐답니까? 지구 단위 구역. 자, 지구 단위 구역은 개발하는 지역, 개발 안 하는 지역. 주로 어느 지역을 개발하고자 할 때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이 있을 때죠? 지구 단위 계획. 그러니까 지구 단위 구역은 뭐 하는 지역이야? 개발하는 지역들이 대부분 지구 단위 구역입니다. 그 개발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도저가 와서 뭐 한다는 얘기야? 밀어버린다는 얘기야. 그럼 불도저가 밀어버리니까 저기 있는 나무들 뭐 할까? 개발하려면 나무 그냥 둡니까? 아니야. 다 뽑아버리고 다 그냥 무릉해버려. 그러니까 그 지역은 건축물 짓는 것들이 주가 되다 보니까 역시 뭐 할 수밖에 없다? 나무 심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농자 지역이라 하더라도 개발지역으로 지정됐으면 이 안에서는 건축물 지을 때 뭐 해야 된다? 뭉개놓고서 건물 짓는 거 전체가 그 지역에. 그러니까 나무들이 필요하더라. 적용하여야 한다. 자, 세 번째 뭐겠죠? 공장들. 이것도 첫 번째 단독으로 놨었어요. 공장이 몇 가지가 있죠? 우리 여기 보면 세 가지 공장이 나와요. 공장 몇 가지? 세 가지. 첫째는 대지 면적이 얼마 되는 공장? 대지 5,000제곱미터 미만 되는 공장. 공장을 짓는데 그 공장을 짓고자 하는 땅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대지 면적 얼마? 5,000 미만. 거기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대지 면적이 5,000 미만인 공장은 적용 안 합니다. 두 번째, 대지 면적과 관계없이 뭐만 따져? 건축물.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얼마라면?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적용한다 안 한다? 그때도 안 합니다. 자, 아까 대지 면적은 얼마라면? 5,000 미만. 적용 안 하죠?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 역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어디 안에 있대?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이래.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는데 그거 안 해도 돼.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은 안 해도 좋고 어디 안에 있다?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이다. 이렇게만 해오면 돼. 그것도 적용 안 한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 조건은 셋 중에 몇 가지만 갖추면 적용 안 한다는 얘기야. 한 가지만 갖춰도 적용 안 하는 거야. 조심하세요. 셋 중에 한 가지만 갖추면 적용 안 한대. 자, 그럼 물어보죠. 잘 봐봐. 대지 면적은 6,000제곱미터야. 얼마라고? 대지 6,000제곱미터. 근데 건축물은 연면적이야 1,000제곱미터야. 적용한다? 안 한다? 대지 면적은 6,000이야. 연면적에는 1,000제곱미터인 공장이야. 적용한다? 안 한다? 왜 안 해요? 대지 면적 6,000이잖아. 적용해야 되잖아. 아니야? 아, 연면적이 1,000밖에 안 돼? 1,500 미만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적용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갖춰도 적용 안 한다는 얘기지. 꼭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되는 거 아니야. 아셨죠?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면 잘 봐봐. 연면적 합계는 2,000제곱미터야. 대지 면적은 1만 제곱미터야. 산업단지 안에 있어. 적용한다 안 한다? 연면적 합계는 2,000제곱미터야. 대지 면적은 1만 제곱미터야. 산업단지 안에 있어.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야. 아셨죠? 1만 2천이 되든 1만이 되든 요까지는 다 적용 대상이죠. 그런데 산업단지 안에 있대. 셋 중에 하나만 갖추면 적용 안 한다 그랬잖아.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어디 안에 있어? 산업단지 안에 있대. 적용 안 한다는 얘기야. 아셨죠? 그러니까 셋 중에 한 가지만 갖춰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더라.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셨죠? 자, 또 뭐도 있다? 물류시설. 물류시설 하면 떠오르는 게 나는 하나밖에 없어. 뭐 있죠? 쿠팡. 네. 쿠팡. 그것밖에 안 떠올라. 자, 쿠팡. 이거 이 물류시설 이런 거 있잖아. 그거 규모가 얼마 된다? 연면적이가 1,500제곱미터 미만. 물류시설인데 연면적이가 1,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적용한다 안 한다? 그 물류시설에는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 안에 있대? 주거지역, 상업지역 안에 있는 물류시설이래. 연면적이가 1,000제곱미터래. 주거지역, 상업지역 안에 물류시설이 있는데 연면적이 얼마? 1,000제곱미터래. 적용한다 안 한다?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인데 어디 안에 있대? 주거지역, 상업지역 같은 데 있대. 적용한다 안 한다? 하란 얘기입니다. 즉 원래는 물류시설이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원래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건데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는 무슨 뜻이야?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아무리 작은 물류시설 하더라도 무조건 적용하여야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짜리로 적용해. 500제곱미터짜리 그것도 적용해야 돼. 아셨죠? 그래서 물류시설은 원래는 원칙이야. 연면적이가 1,000m 미만이면 적용 안 하는데 근데 주거적, 상업적에 있다. 뭐 된다? 적용하여야 한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아셨죠? 자, 이제 뭐가 나오죠? 축사. 그래서 축사는 어떻게 돼 있죠? 대지가 나무 구경할 일 없어요 라고 써놨어. 예, 축사에다가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대지가 나무 구경할 일 있어? 야, 나무 심어서 참 보기 좋다 이럽니까? 예, 그런 건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축사는. 또 마지막 허가 대상인 가설건축물. 무슨 시설로서? 도시군 계획설인 허가 대상인 가설건축물. 자, 무슨 말이죠? 이거는 어디 법에 나오느냐? 원래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률하고 연계돼요. 그건 뭐가 있냐면 여기다 뭔다고 했어? 도를 낸다고.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됐어. 잘 들어봐. 그럼 도를 낸다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되면 이걸 무슨 시설이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 아직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아직은 안 만들었어. 도를 낸다고 계획만 수립돼 있지. 그죠? 그럼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해야 되잖아. 사업 해야 되죠? 도로 만드는 사업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뭐 하지 않았어? 단계별 집행이 수립되지 않았어. 또 수립은 됐는데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어.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건 3년 내는 도로 낼 계획이 없다 이 말이잖아. 몇 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났는데 도로 낸다고 해놓고 2년이 지났어. 아직도 3년 내는 도로 낼 계획이 없대. 그럼 3년 동안 이 땅 그냥 토지 소유자들 썩히고 있어야 될까? 일부 개발행위 허가받고 할 수 있을까? 그때 허가받고 개발행위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때 먼저서 가설건축물 이런 거 지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가설건축물 지을 때 거기다 적용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된대. 왜 안 해도 되죠? 어차피 3년 지나면 뭐 할까요? 도로 만들려면 가설건축물 철거해야 되죠? 그럼 거기다 심어놓은 나무들도 뭐 해야 돼?
도로 만들려면 나무는 그냥 둬도 되죠? 그럼 지나가던 차들이 전부 다 그 나무에 부딪혀가지고 전부 다 전복돼 버리면 되죠? 말이 안 되잖아. 뽑아버려야 되잖아. 그러면 가설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거기 심었던 나무들도 뭐 해야 돼? 또 다 뽑아내야 된다면. 그럼 3년 정도 기르다가 뽑아내려면 하면 애초부터 심지 말아라. 이루지 못할 사랑이라면 처음부터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어차피 뽑아내려면 하면 아예 처음부터 안 심어도 된다. 어차피 3년 지나고 나서 건축물 철거할 거라면 거기다 가설 건축물에다가 적용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는 적용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몇 가지 요게 시험 문제에서 그래도 출제가 잘 되니까 요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아셨죠? 예, 여기까지. 이제 잠시 쉬었다가 공개공지 나오는데 이건 쉬었다 들어갑니다.